이제 뭐 막가라는 식으로 내용 조금 더 보냈고 그러니까 막가라는 식으로 그냥 막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야. 내 나머지 인생 빨리 죽인댔을 거야. 내가 진짜야. 진짜 9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요, 이전님. 알아. 돌아왔을 때 진짜 하고 애들 앞에서 이승기 씨 다 끝났다 그러고 너도 노선들 잘 살아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걸. 이승기 씨가 내용 증명을 보냈잖아요. 그리고 3일 뒤에 이 녹취가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얼마나 나름 후크가 잘못을 했지만 후크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때 직원들이 다 모여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 후크의 권진영 대표가 직원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잘 극복해 왔듯이 앞으로도 잘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. 으쌰으쌰 좀 이런 분위기였대요. 그들만의 세계에서는. 근데 갑자기 이제 이승기 씨 매니저가 휴대폰을 보더니 근데 승기 형이 그러는데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데요? 승기 형이 그러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는데요? 막 이런 얘기를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갑자기 막 대화로 하더래요.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졌던 거예요. 그래서 권진영 대표가 아까 그 녹취에서처럼 흥분을 했던 것이죠. 근데 제가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이승기 씨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구나라는 좀 예상은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 녹취를 듣고 대중들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저런 감정적 반응은 딱 네 글자로 어딜 감히 이런 느낌이거든요. 18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이승기가 지금 우리한테 이러는 게 말이 돼 이런 건데 대중들, 제3대를 볼 때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. 네. 이 결국 녹취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이틀 뒤인 25일에 후크엔터가 보도자료를 이제 냈습니다.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이승기 씨는 지난 2021년 전속 계약을 종료하였다가 다시 전속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금전적 채권, 채무 관계를 정산하였고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 씨에 대해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라고 아주 좀 뭐랄까요? 확실한 입장을 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거에 대해서도 이승기 씨가 이틀 후에 즉각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은요. 일단 후크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요. 이 합의서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. 그런데 2021년에 작성한 이 합의서는요. 이승기 씨의 후크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관한 것이지 이 모든 음원을 포함한 정산이 끝났다는 합의서는 아니라는 반박이었어요. 자, 음원 얘기에서 이제 또 부동산 얘기가 나왔습니다. 자, 투자금 47억이 과연 어떤 돈인지가 궁금한데요. 2011년 4월이었는데 후크가 그 강남 청담동 그 유명한 명품 거리에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. 그때 매입가가 94억 원 정도였는데 이 건물 매입을 위해서 이승기 씨에게 투자를 받았다는 거죠. 이 건물 약정서를 자세히 보면은요. 건물 취득세와 등록세는 후크가 부담을 합니다. 그리고 매입가액 및 부동산 수수료는 정확히 반반 나누기로 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 이승기 씨가 재작년 5월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는 얘기 아까 좀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다시 또 후크 엔터테인먼트 재계약한 것도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. 근데 앞서서 얘기한 그 합의서, 이 재계약 당시에 작성됐다라는 게 사실인 거죠? 그리고 이 상황에서 네. 건물값이 또 엄청 올랐어요. 이 94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177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. 그냥 83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일단 얻은 거예요.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 월세 수익이 31억 원 발생을 했는데요. 그것도 전부 다 후크가 가져갑니다. 네, 이 과정에서 권진용 대표가 이승기 씨에게 그동안 이 투자했던 원금의 월세를 정산해서 보낸다라는 내용과 함께 지급 내역서라는 파일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. 하지만 두 달 뒤인 2021년 7월 후크엔터가 이승기 씨에게 대여금 아까 얘기한 47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9억 원, 67억만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. 일단 돈이 반반 투자가 된 거면 수익을 반반씩 가져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. 네, 뭐 그래서 문제가 됐겠죠. 이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이승기 씨가 이 명의에 없던 거예요.
네, 이 건물은 후쿠 엔터테인먼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요. 투자와 관련된 약속을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후에 이승기 씨가 이제 1인 기획사로 독립하려고 했을 때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빨리 이거를 등록을 해줘라, 공동 명의로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 47억의 액수를 투자가 아닌 대여라는 말로 바꿉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투자와 대여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. 쉽게 다시 설명하면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려주는 거죠. 스키 대여, 우리가 쓴 다음에 돌려주는 돈인 거고. 그리고 투자는 주식 투자라고 그러죠. 넣었다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. 당연히 이승기 씨는 투자의 개념으로, 왜냐면은 이 부동산이 아무래도 많이 치솟는 분위기였으니까는 돈을 벌 목적이 있었겠죠.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대여이기 때문에 원금을 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만 주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원래는 투자금으로 받은 건데 갑자기 그냥 빌려준 돈이 되어버린 거죠. 네. 묻고 싶은 게 역으로 뭐 그런 일은 많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매입했는데 건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. 근데도 그대로 이승기 했을 때 빌려준 돈이니까 그 돈 그대로 이자까지 다 줄게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이후 이 밝혀진 내용이 이승기 씨가 이 돈을 기획사에 빌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19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. 이자는 이승기 씨가 또 부담을 한 거고요. 그리고 당연한 상황이었겠죠. 네, 근데 생각해보세요. 이승기 씨는 완전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47억을 무이자로 빌려줬죠. 19억도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까지 냈죠. 그리고 중개료 수수료까지 본인이 반을 냈어요. 그러니까 이건 사실 완전히 손해를 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승기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